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또 시장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의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느 정도 또 희망적인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반등이 지금 완전한 반등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 모아가신 분들 많을 건데, 지금 시장이 사실 뭐 낙폭이 생각보다 커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모아가도 괜찮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분위기가 사실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찼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시장에서도 얘기하는 뭐다? 저가 매수로 인한 코스피의 반등, 반도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반도체 반등이 뭐 때문에, 이 저가 매수가 우리나라 저가 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반도체주에 따른 이런 반등과 함께 투자 심리, 역시 미국 반도체 섹터들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가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저는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초에 이런 뉴스 분석이 잘못되었다라는 게 어떤 부분이냐, 정말 저가 매수였다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 전에 있던 고점대고요, 지켜주는 자리고요. 그럼 사실상 저가 매수는 여기서 들어왔던 게 맞아요. 꼬리를 달아줘 저가 매수에서 들어왔던 거고, 정말 뭐 물론 지금 현재 이런 구간대에서 저가 매수다라고 하면은 또 저가 매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가 매수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저항을 만들면 안 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뭐합니다? 저항을 결국에 막고 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방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사실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봤을 때는 이거 자체는 저가 매수였을까에 대한 의문을 좀 품어봐야 돼요. 정말 저가 매수는 사실 오늘이 아니라 그럼 언제였겠어요? 오늘이 이제 어제였겠죠. 금요일장에서 이 꼬리 단계 저가 매수에 따라 보고 있고,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대는 맞긴 해요. 보다시피 전에 있던 역시나 차트적인 흐름을 보면은 고점대를 맞아주는 구간대에서 지켜주는 자리겠죠. 그러니까 이 역시도 저가 매수대라고 표현을 하는 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늘 말했던, 지금 당장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지켜주는지 봐야 된다. 신규 매수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반등점 노려라. 520평대를 이탈하지 않는 반등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 저가 매수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왜 자꾸 신규 매수는 지금 자리에서는 접근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전혀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정말 삼성전자 시장에서 얘기하는 목표 가격 48만원, 뭐 50만원, SK 하이닉스도 뭐 480만원 봤을 때 저는 제가 삼성전자 최소 48만원, SK 하이닉스도 최소 380만원 본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이게 조정을 주고 가도 가는 거고요, 바로 가도 가는 거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보자는 건데, 지금도 그래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추세 전환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방 추세를 막고 빠지는 구간대에서의 이런 저항. 그래서 지금 자리 이런 상승 추세를 만들 수도 있고,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고, 돌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차라리 돌파가 나왔을 때 상승 추세 전환에 따른 불타기가 되었던지, 신규 매수에 대한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맞다라 보고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주식에서 62평만큼 중요한 보조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62평대를 오히려 뭐하고 있다?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맞고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불타기를 한다든지 신규 접근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62평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걸 보고 가는 게 저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과연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냐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나 지금 오늘 반등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안 속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 오늘 보면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개인들이 막 털리고 나니까 지금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온다, 역시 개인만 털렸다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도 똑같아요. 최근에도 여러분 알겠지만 절대 삼전닉스의 외국인 매수세에 속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게,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보다시피 6월 달에도 동일했어요. 돌아온 외국인, 사흘간
약 5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2조 5천억으로서 SK 하이닉스를 순매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야, 외국인은 돌아왔으니까 충분히 반등한다, 올라갈 거다라고 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이 당시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이 무너질 때 외국인이 계속 판다고 하면서 개인들만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도 결국 외국인들 풀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 돌아온 외국인 해놓고 개인들 다시 사니까 이거죠. 여기서도 다시 올려치는 척하고 맞고 이거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늘 말했지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의 평가 차익이 1000조 원 이상의 수익이 넘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당장에 100조 원을 사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개인들 달라붙게 만들고 이 1000조 원 수익인 거 다 던진다라고 하면은 100조 원을 날려도 이 사람들은 얼마? 외국인은 900조 원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게 뭐다? 지금 오히려 외국인 수급에 속지 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수급에 속으면 안 된다. 진정한 반등은 언제 나온다? 추세 돌파가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반등을 노릴 수 있지. 당장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외국인 매수가 나온다, 이거는 사실 정말 굉장히 속임수 반등일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수급을 볼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런 코스피가 아니라 늘 어디서 봐야 된다? 코스닥에서 봐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코스피는 결국에 외국인들이 팔아제끼고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무너져도 코스닥은 뭐하고 있다? 외국인이 반도체주 팔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팔아제끼면서 뭐 잡고 있다? 바이오, 그 다음에 장비주라면 소재 부품 장비겠죠. 실질적인 지금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다. 근데 이거 리가켄바이오를 순매수한 이유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바이오 업종에 대한 외국인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제약 바이오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내리 팔다가 코스닥 시장 반등 나올 때 급격하게 사들이고, 또 무너지는 이 시점에서도 차익 매물 나왔다가 급격하게 사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지금 시장 흐름이 본다고 하면은 올해 들어서 비중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는 게 뭐다? 제약 바이오라는 거, 제약 바이오.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아까 리가켄 바이오를 외국인이 많이 사 모은다 했잖아요. 근데 왜 모으느냐? 제가 코스닥을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나라가 주식에 투자하라고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었어요. 심지어 손실도 보장해준대요. 뭐 전액 보장은 아니지만 10%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성장펀드 이거마저 뭐한다? 손실을 본다라고 하면은 나라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거는 수익으로 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국민성장펀드는 코스닥 위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코스닥을 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특히나 이 국민성장펀드를 보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국민성장펀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주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아까 리가켄바이오 외국인이 계속 사모은다 했죠? 근데 국민성장펀드가 뭐합니까? 리가켄바이오의 지분 투자를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국민성장펀드가 제약바이오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제약바이오를 살리겠다라는 의미겠죠. 죽이지 않겠다. 특히나 국민성장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가 또 뭘까지 해요? 1조 원 바이오 메가펀드를 조성한대요. 국민성장펀드와 다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여러분들이 펀드 자금을 투자해서 그걸로 투자하는 거고요. 1조 원의 바이오 메가펀드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정부는 바이오 메가펀드를 활용해서 투자 확대. 그러니까 제약바이오가 엄청나게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소재 부품 장비들이 지금, 근데 소부장에서도 제약바이오에도 소재 부품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소부장에서도 코스닥을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지금 계속 형성되고 있지만, 제약주 역시도 뭐하고 있다? 코스닥을 올릴 만한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제약주는 뭐하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제약주의 흐름이 코스닥의 흐름이에요. 이 당시에는 2차 전지가 갑자기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좀 다르게 타긴 했지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비슷하다. 제약주가 오르는 순간도 뭐가 된다? 코스닥에 강한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소재 부품 장비 외국인들이 모으고 있고 제약주도 모으고 있고 코스닥이 못 갈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다시피 코스닥이 과거 레버리지를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7,500원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이 사실 말도 안 되죠. 신용을 털기 위해서 신용이 반대매매가 나오면은 또 반대매매에서 신용을 쓰고 그 반대매매 신용이 또 반대매매 나오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결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고점에 있는 종목을 사서 지금 30-40% 빠졌다. 이거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차라리 레버리지, 코스닥은 지금 바닥이잖아요. 저는 코스닥 레버리지 지금 자리에서 사도 최소 3배는 봅니다.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웬만하면 제가 승부를 같이 걸자 얘기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얘기했잖아요. 16년을 제가 주식을 했습니다. 제 실계좌도 공개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공개 의미가 없어요. 못해요. 왜 얘기했잖아요. 제가 애널리스트 다시 합류하면서 사전 선침에 요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매매를 못하게 해요. 그게 큰 거고 실질적인 뭐다? 수익으로 늘 보여줬거든요. 이번에도 진짜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 최소하고 싶다. 저 믿고 레버리지 사보세요. 레버리지는 지금 자리가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진짜 최소 3배 봅니다. 지금 자리에서. 시장의 하락이 커지는 부분은 늘 뭐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레버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주워 담아도 최소 지금 2배, 3배 이상 수익 보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